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 카페에서 만나면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던 사람이 저녁 술자리에서는 갑자기 편해집니다. 점심자리에서는 예의만 오가던 사이가 술잔이 몇 번 돌고 나면 속 얘기까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술이 있어야 가까워진다고요. 그런데 정말 술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술이 갑자기 없던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술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술자리가 평소보다 덜 긴장해도 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술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는 가까워져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감각이 더 강합니다. 평소 대화에서는 선을 지켜야 하고, 너무 빠르게 친한 척하면 부담스럽고,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정신의 대화에서는 늘 적당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난하게 말하고 예의 있게 웃고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반응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조심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반면 술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평소보다 말이 길어져도 감정이 섞여도 조금 솔직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술 한 잔에서 그래라는 핑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핑계 하나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꺼내지 못했을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조금 더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두고 술이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술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도 되는 허락이 관계를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맨정신일 때 더 어색한지, 왜 평범한 대화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굳어지는지, 그 익숙한 긴장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계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가벼운 심리학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말을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먼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너무 진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리는 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계속 점검합니다. 상대와 마주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의 대화는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말을 이어가느라 힘든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지칩니다.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말끝이 흐려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전한 표현으로 바꿔서 꺼냅니다. 그러니 관계가 빨리 가까워질 리 없습니다. 가까워지려면 어느 정도는 진짜 내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지점에 오기 전에 먼저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어색해지는 순간을 크게 느끼는 편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어색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무난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크게 틀리지 않는 말, 누구에게나 통하는 반응,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태도. 겉으로 보면 부드러운 대화인데 듣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서로를 알기 전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술자리가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술은 용기를 만들어준다기보다 평소보다 조심을 덜하게 만듭니다. 조금 말이 꼬여도 평소보다 감정이 많이 실려도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맨정신으로는 못하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결국 우리가 불편했던 이유는 낯가림 자체라기보다 맨정신의 대화에서는 늘 너무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원래 술이 있어야 말이 트이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술이 있어야 편한 사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만 편해져도 된다고 배워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적인 관계 방식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너무 솔직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직설적이면 무례하고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감각은 분명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감각이 너무 강해지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진심보다 눈치가 먼저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나 밥 먹는 자리에서는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나이, 직급, 분위기, 말의 수위까지 다 살핍니다. 누가 먼저 말을 놓을지, 어디까지 편하게 굴어도 되는지, 농담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계산이 많습니다. 그러니 맨정신의 자리는 친해지는 자리라기보다 실수하지 않는 자리에 가까워집니다. 서로 웃고는 있지만 아직 아무도 진짜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반면 술자리는 이 계산을 잠깐 느슨하게 만듭니다. 서먹한 사이도 한잔하시죠로 금방 한 단계 넘어가고
평소엔 못 꺼내던 이야기도 술김에라는 말 뒤에 숨겨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술자리가 자꾸 관계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던 말과 감정이 그 자리에서는 조금 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술자리에서만 진짜 모습을 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술이 진짜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마음이 평소보다 덜 억눌린 채 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많은 관계가 맨정신에서는 지나치게 공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술자리에서는 갑자기 사적인 친밀감을 허용하는 식으로 움직여온 탓에 사람들은 점점 관계의 스위치를 술자리에서 켜는 데 익숙해진 겁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편해 보여도 결국 한계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어색하고 술이 있어야만 풀리는 관계라면 그 친밀감은 늘 외부의 분위기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는 오래가도 이상하게 깊지 않고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 거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잠깐 풀렸던 것뿐인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가까워진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술을 마셔야 편해진다고, 맨정신으로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굳어질수록 관계는 더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편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은 줄어들고 뭔가 중요한 얘기는 늘 술자리로 미뤄집니다. 서운한 것도 고마운 것도 힘든 것도 술이 있어야 겨우 꺼내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까워지는 순간의 핵심은 늘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조금 더 진짜에 가까운 말을 꺼냈을 때입니다. 요즘 좀 힘들었다 같은 짧은 한마디, 사실 그때 좀 서운했다는 솔직한 표현, 생각보다 많이 긴장했다는 작은 고백. 관계를 움직이는 건 이런 순간입니다. 술은 그 문장을 더 쉽게 꺼내게 만드는 환경일 뿐 친밀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에만 기대면 착각이 생깁니다.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잘 통하던 사람이 낮에 만나면 다시 서먹해지는 경험이 대표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술자리에서는 감정이 허용됐고 낮의 자리에서는 다시 조심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얕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분위기의 도움을 받아 잠깐 벽이 낮아졌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덜 꾸며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술이 없어도 대화는 달라집니다.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말실수 하나에 관계가 무너질 거라고 겁먹지 않으며 완벽하게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바로 그 순간부터 깊어집니다. 그래서 술이 관계를 만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술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술자리가 관계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처럼 기능해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나는 술 없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어렵지? 라는 질문도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편해지는 방식을 술자리에서 먼저 배워온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술 없이도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건 말솜씨보다 다른 감각입니다. 술 없이 편한 사람들은 대개 특별히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휘어잡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괜히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어색한 순간을 너무 빨리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가 잠깐 끊기면 바로 불편해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상대가 재미없어 하나, 분위기가 망가졌나 하고요. 그런데 술 없이도 편한 사람은 그 짧은 어색함을 견딥니다. 억지로 웃기려 들지 않고 급하게 화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응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이상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함께 있어도 덜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맨정신으론 왜 어색하냐는 질문의 답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야 한다고 느껴서 어색한 겁니다. 잘 보여야 하고, 센스 있어야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몸이 굳습니다. 그러니 먼저 바꿔야 할 건 말재주가 아니라 긴장하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관계를 바꾸는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정도 덜 포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상대가 꺼낸 얘기에 바로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듣는 것. 어색한 순간이 와도 무조건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술이 없어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술이 있어서 편해졌던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만 편해져도 된다고 믿어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술을 끊는 결심보다
맨정신의 대화에서도 조금 덜 완벽해져도 된다는 허락일지 모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공기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공기는 의외로 술잔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벼운 심리학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